날아가기 CRV 영상 시작하다 말고 이게 무슨 청참 날벼락 같은 장면이냐라고 하시겠는데, 제가 중고차 알아가기를 노보스 인더스트리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중고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좋은 정보가 되게끔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새 차 리뷰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중고차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신차 시장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보고,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중고차라는 게.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지금 CRV처럼 10년이 넘은 이런 오래된 차들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내용을 잘 보시고요. 뭐 생뚱맞게 좀 뭐 이상하다 눈치채셨죠? 그렇죠. 예, PPL입니다. 네. 원래 지금 노보스 본진이 이전 중에 있어서 쇼핑몰에 관련된 정보들을 지금 제가 가급적 노출을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카타민의 효능 때문에, 카타민이 지금 많은 시험 연구 성적서들이 계속 추가로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새로 나온 이거. 이게 뭐 사실 카타민의 성분이 지속성이라든가 어떤 그 산화도에 관련된 이런 좋은 인증 성적서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용 후기와 함께 과학적인 어떤 이런 자료도 준비가 되고 있어서 날개도 친 듯이 팔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1+1 행사를 그리워해가지고 요번에 저희가 원래 본진을 딱 새로 이사하고 새로 오픈 파티로 모든 저희 쇼핑몰들의 물건들을 좀 이벤트를 진행할까 했는데, 많은 분들의 성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시 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오늘, 하지만 하루 더 빨리 어제부터 시작해서 주말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1+1을 드릴 것이고요. 카타민 홈페이지, 저희 또 쇼핑몰에 들어있는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엔진 오일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젤, LPG, 뭐 하이브리드 상관없이 카타민은 동등하게 적용이 되고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상세 설명서를 참고하시고요. 카타민을 넣고 되게 좋아진 거를 많이 느끼는 그 후기들을 보신 다음에 나도 내 차에 좀 필요하겠다. 특히나 이런 중고차 같은 것들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엔진 길들이기가 안 돼 있는 뻑뻑한 차들도, 엔진이 뻑뻑한 차들도 카타민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들어가셔서 저희 노보스몰에 들어가셔서 1+1 행사를 놓치지 말고 주말까지 진행하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RV 영상 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현재 노몽골 인더스트리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본진을 이사가는 과정에 약간 공백 시간이 있는데 떠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차를 짓고 있습니다. 이 차는 중고차 알아가기의 일환으로 2008년식 혼다 CRV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대략 한 17만 가까이 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 차는 미국에서 2006년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하여튼 2007년도인가부터 팔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2008년식에 현재 17만 킬로. 현재 시세의 중고차 시세는 차 상태에 따라서 뭐 500만 원 전후부터 한 700~800만 원까지 차 상태와 정비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1000만 원 이하로 중고차를 사는 거에 딱 들어가 있는 차죠. 자, 2008년식 혼다 CRV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저와 함께 지금부터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혼다라는 그룹. 근데 혼다라는 그룹보다 혼다 소이치로 창업자가 되게 유명하죠. F1까지 가서 직접 뛰고, 세나를 데려다가 뭐 혼다 NXX 같은 스포츠카, 고성능 스포츠카도 만들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 혼다 소이치로는 사실 혼다 그룹만을 봤을 때는 혼다 그룹이 1946년,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동업과 함께 뭔가를 생산하기 시작한 48년, 이때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죠. 우리나라 광복 이후니까 사람들은 혼다라는 그룹은 2차 세계대전하고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혼다 소이치로는 1908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 양반은 사실 2차 세계대전 내내 도이카 세이키인가 무슨 뭐 회사인데, 거기가 군수 납품 회사예요. 2차 세계대전에 되게 좀 밀접하게 기술과 관련된 회사고, 혼다 소이치로는 거기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역사에서 잘 밝혀주진 않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전범기업에서 군수납품회사에서 높은 기술에 관련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1946년에 혼다 기술연구소라는 기술의 혼다의 창업주의 뜻대로 기술을 가지고 뭔가 하는 회사를 만들고 48년부터 본격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죠. 그리고 자동차 생산은 생각보다 늦게 됐어요. 1960년대부터 차가 생산됐으니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68년부터 외국에서 차를 들여다가 이렇게 조립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랑 별 차이 안 나죠.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현대보다 높죠. 현대보다 한 10% 이상 시가총액도 더 높고, 생산량은 현대보다는 좀 떨어졌는데 혼다는 여러 방면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주력 사업은 바이크, 오토바이가 주력이고요. 자, 그러니까 역사의식을 하나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혼다라는 그룹 자체는 1946년, 48년에 설립이 돼서 전범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혼다 소이치로는 똑같은 새끼라는 회사에서 군수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따질 분들은 따지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거는 그것과 상관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뭐 전쟁하자는 건 아니니까 역사의식은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 저 차 사야겠다, 그럼 사면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차는 낮은 무게 중심하고 1세대, 2세대 때랑은 혼다의 준중형차인 시빅을 베이스로 해서 차를 만들었었는데, 혼다가 차를 늦게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SUV도 세상에 늦게 나왔어요. 1995년쯤부터 1세대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늦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시빅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완전히 스포츠카 같은 앞뒤 다 WC 본을 썼었고요. 차가 좀 좁았죠. 근데 1세대는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2세대부터 판매량이 많이 됐고, 3세대에 와서는 어큐라의 MDX, 어큐라 MDX면 혼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파일럿이라든가 이런 SUV 전용 플랫폼인데, 이 3세대가 그 SUV 전용 플랫폼하고 혼용이 돼요. 그러면서 플랫폼이 되게 좋아졌고, 혼다가 사실 약간 좀 어떤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소이치로 회장이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부적인 경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부터 기술 개발이라든가 신기술 적용이 좀 늦어가지고 많이 좀 도태가 되고 평론가들한테 많이 좀 깔리거든요. 그래서 미션이나 엔진이나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른 회사들보다 현저하게 좀 늦게 도입이 되는데, 이 차는 그러기 전에 나왔던 모델에서 엔진은 2.4에 IVT-EC가 들어가 있고 미션은 5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중고차 나가기 아반떼 MD 했을 때도 말했듯이 2010년 이전에 6단 미션 이전에 오토 미션을 썼던 회사들은 다 미션이 좋았어요. 그러다 이제 8단으로 가면서 뭐 원가 절감하고 뭐하고 다른 것들 들어가면서 이런 제조회사, 일반 제조회사들이 미션이나 엔진이 약간 병맛이 되거나 출력을 뽑아내거나 아니면 뭐 원가 절감하면서 문제가 있는데, 이 차는 엔진과 미션은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구성도 되게 좋고 30만 킬로까지도 관리만 잘하면 큰 수리비 없이 갈 수 있는 그 엔진 미션 5단 미션이에요. 웬 5단이야? 그러는데 얘는 5단이에요. 5단이고 미션이 되게 좋은,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미션입니다. 부드럽고 지금도 미션에 변속 충격이 없어요. 17만 킬로를 탔고 13, 14년이 된 차인데 지금도 미션은 변속 충격이 없습니다. 대신에 약간 슬립은 좀 있어요. 과거 초창기 때 나왔을 때보다 좀 끈적한 맛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만큼 미션은 되게 좋고요. 엔진은 타이밍 체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뭐 겉벨트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돈이 들어갈 게 없고, 그래서 이 차는 사실 5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를 주고 이 차를 사게 되면 우리나라의 산타페나 이런 차들도 400만원, 뭐 500만원, 뭐 700만원짜리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걔네들하고는 아예 주행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영상의 후반쯤에 가서 얘기하는 메인터넌스비를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이 차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예요. 신차값 대비 중고차값 대비 성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뛰는데, 일단은 외관을 살짝 한번 볼까요?
현재 우리가 지금 본진을 아직 못 들어가가지고 제가 약간 떠돌이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레트로 감성으로 생각해 주시고, 외관이 지금 봐도 그렇게 크게 구닥다리 같진 않죠. 그리고 특히나 이 인테리어 감성은 핸들 너무 좋고, 여기도 지금 봐도 사실 뭐 이 옛날 일본 차들의 이 모던하고 깔끔한 이런 인터페이스가 저는 지금도 마음에 들어요. 버튼이나 이 숫자 이 폰트도 그렇고, 지금 봐도 이 차가 과연 14, 5년 전의 차 같은 느낌은 별로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차주분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무겐 스타일로 이렇게 해놔갖고 딱 탔을 때 느낌 되게 좋고요. 전반적인 승차감은 제가 혼다 어코드 리뷰할 때도 말했듯이 앞바퀴 쪽에 서스펜션이 맥퍼슨 타입인데 앞뒤에다 롤 방식으로 체결이 돼 있어요. 혼다 어코드 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너클함을 희한하게 스틸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역시 싼마이는 한번 싼마이는 어쩔 수 없구나. 근데 이 급에서 흔히 볼 수 없게끔 엄청난 알루미늄 합금을 썼어. 여기는 일반 알루미늄을 쓸 수 없는 곳이잖아.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를 알루미늄 너클함을 사실 알루미늄 합금을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얘는 희한하게 여기를 썼단 말이야? 이거는 초반에 뭐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현가 질량에 있어서 그 로드홀딩력이라고 해서 지면을 추종하는 그 성능이 아래쪽이 가벼울수록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댐핑의 압력이나 스프링의 압력 때문에 다시 리바운드를 계속 빨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미세하게 그 표면에서 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속 짓누르려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게 로드홀딩이라고 하는데 그 로드홀딩을 증가시키려면 아래가 가벼운 게 좋으니까. 여기 보면 롤 타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롤 케이크처럼 생겨서 네. 우리는 저걸 롤이라고 부르잖아. 롤 타입. 그리고 뒤에는 여기 보통의 전륜의 로우암을 저렇게 잡는 경우는 헤비급 SUV가 아닌 이상은 맞아요. 모든 세단이나 이런 차들은 앞쪽에 롤을 잡고 뒤에는 볼 타입으로 잡잖아. 네, 맞아요. 얘는 왜 이렇게 잡지? 그래서 만약에 얘는 뒤틀림에 대한 거를 훨씬 억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차는 앞바퀴의 서스펜션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움직이게 돼 있고, 뒷바퀴의 서스펜션도 WC 본처럼 생긴 트레일링 암의 멀티링크 구조가 들어가 있어서 운전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SUV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능이 이 코너링 같은 데를 했을 때 이 잡아주는 느낌도 기술의 혼다답게 전혀 SUV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이 당시에 소나타들은 얘가 아마 풍차 돌리고 다닐 거예요. 얘는 SUV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게중심이 낮고, 서스펜션의 어떤 세팅이라든가 지금 이 핸들도 유압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뻑뻑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달릴 때의 어떤 탱탱하면서 스포티한 이 주행성은 단연탑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혼다가 기술의 혼다잖아요. 예전에 시빅, 인테그랄 뭐 이런 약간 스포츠, 이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스포츠, 그리고 미국에서도 혼다 그러면 미국의 젊은 층들이 튜닝의 범위가 싸고 넓게 굉장히 튜닝발이 잘 받는 그런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차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운전을 해보면 생긴 것도 빵빵하고 뭐 실용성도 있는 SUV인데 주행성에서는 지금 나오는 우리나라의 웬만한 세단하고 맞먹는다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이제 IVT EC 엔진, 원래 VTEC 엔진은 혼다에서 인테그랄이라든가 시빅 이런 차의 고성능에 들어가는 엔진을 S2000 등등 해갖고 혼다가 만든 엔진인데, 과거 80년대 후반? 90년대? 아마 그때 만들었던 엔진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엄청난 엔진이었어. 이 VTEC 엔진이 뭐냐면 BMW로 치면 밸브 리프팅이에요. 밸브의 열림의 양을 깊게 쑤셔버리는 거. 밸브를 깊게 쑤시는 거. 여러분들 뭐 연애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깊게 흔히 말하는 우리 독강 터보에 의한 NA 튜닝의 끝판왕 뭐야? 하이캠을 달아서 밸브를 깊게 여는 건데, 밸브를 깊게 여는 이 VTEC 엔진을 너무 좋은 점이 뭐냐, 고성능을 내는 고-RPM에서 고출력을 낼 때 하이캠을 얹어서 밸브를 깊게 열어버리면 오버랩과 함께 밸브의 열림이 깊다라는 거 뭐야? 빨아당기는 공기와 연료의 양을 많이 당기니까 고출력을 낼 때 엔진이 힘을 내는데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버랩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깊게 열리게 되면은
아이들 생태는 낮은 RPM에서는 오히려 오버랩이 환경 규제라든가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게 되고 엔진 찐빠 부조연성이 난단 말이에요. 부조연성. 엔진이 천천히 돌 때 출력을 내지 않을 때는 밸브가 빨리빨리 열리고 닫히면서 조금만 열어줘야 연비도 좋고 환경적이면서 엔진 컨디션도 좋아요. 제가 미국 엔진들 머슬카들 탈 때 아이들 상태에서 찐빠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막 까마로나 뭐 콜백 같은 거 리뷰할 때 그런 말 하는 이유가 뭐냐, 걔네들이 약간 출력을 내는 쪽에 세팅을 해놓다 보니까 아이들 상태에서는 공연비 세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VTEC 엔진은 고출력과 낮은 출력을 다 대응하는 엔진이 아니고 고출력에 맞게 혼다에서 엔진을 만든 거야. 무겐 파츠에서 VTEC 엔진을. 그랬더니 낮은 RPM에서 얘가 찐빠가 나고 막 연비가 안 좋고 그러니까 낮은 RPM에서 컨디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낮은 RPM에서는 이 캠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BMW의 밸브 리프팅처럼 밸브의 열림을 조금만 해갖고 낮은 RPM에서는 컨디션 유지, 그 다음에 원래 엔진은 고성능으로 만든 엔진이에요. 고성능에 대비하게끔. 그게 이제 오리지널 하이캠에 의해서 밸브가 깊게 쑤셔버리는 VTEC 엔진이고, 한 2006년, 5년, 뭐 2000 초반부터는 사실 이 VTEC 엔진이 너무 고 하이테크에다가 고성능 차에는 좋은데 일반 차에는 좋지 않은 거죠. 왜냐면 엔진의 컨디션의 변화가 너무 심하고 엔진의 내구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 생산 단가도 비싸니까 VTEC 엔진은 완전 고성능 엔진을 따로 쓰고, 고성능 차에 일반적인 차들에 들어가는 오디세이나 어코드나 뭐 어큐라 레전드라든가 이런 차에 들어가는 것들은 IVTEC이라고 해서 I가 인텔리전트의 약자거든요. 인텔리전트 뜻 아시죠? 민성아 참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사장이 모르는 거 아니냐? 됐어, 너도. 자, 그래갖고 인텔리전트 이 VTEC은 뭐냐, 현대자동차나 뭐 다른 모든 회사들이 쓰고 있는 지연지각, 밸브의 열림의 시간을 빨리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 밸브 타이밍을 조절해주는 밸브의 지연지각을 해주는 장치인데, 요거는 사실 VTEC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모든 차들에 다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얘도 악셀을 딱 밟아보면 RPM이 쭉 올라가면, 물론 기술의 혼다고 VTEC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은 RPM에 올라갔을 때 현대차나 도요타 차들보다는 RPM이 부드럽고 매끈하게 돌기는 해. 악셀을 쭉 밟으면 이렇게 RPM이 좀 부드럽게 돌기는 해. 근데 RPM이 부드럽게 쑥 올라갔을 때 과연 BMW의 밸브 리프팅이 들어가거나 과거의 VTEC처럼 5000, 6000 RPM에서 힘이 쫙 쏟아져 나오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냥 엔진은 부드럽게 도는 혼다의 기술이 조금 가미가 됐는데, 얘는 지연지각의 연비와 효율성 세팅의 엔진이라서 고 RPM에 갔을 때 힘이 막 쏟아 나오지는 않아요. 쏟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엔진은 뭐 현대자동차의 뻔마력이나 도요타 일반 차들처럼 환경 규제와 효율성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다. 다만 기술의 혼다이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에 VTEC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조금은 그래도 잘 도는데, 오리지널 VTEC은 아니니까 VTEC이 들어갔다고 해서 너무 차주들이 어깨뽕, 엔진뽕, 그 다음에 혼다뽕 이런 거에 심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이 2008년에 이 CRV 500에서 800만원 주고 이 차를 사게 되면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내가 수리할 게 크게 없다라고 하면 이 차는 개꿀이에요. 정말 그 차체도 되게 단단하고 서스펜션의 형상도 되게 좋고 인텔리전트하게 움직이는 사륜 시스템도, 얘는 뒷바퀴 쪽에 가는, 물론 이 당시의 사륜들은 거의 전륜으로 가다가 필요할 때만 뒷바퀴에 구동이 가는 할덱스 시스템의 초기 버전을 쓰고 있는데, 사륜 시스템도 꽤 쏠쏠하고요. 지금도 엔진하고 미션의 어떤 컨디션이나 이 차주분이 물론 방음 작업을 굉장히 섬세하게 자기가 다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사실 일반 차랑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원래 혼다 차들은 좀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방음이 잘 안 되고 단열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혼다가. 그런 쪽에서 돈을 과감하게 아끼는 회사인데, 이 차는 차주분이 이걸 해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웬만한 아반떼나 소나타보다도 현재 이 13년이 넘은 차가 더 조용하고 부들부들해. 물론 지금 엔진이 살짝 아이들 상태에서 찐빠 느낌이 살짝 와요. 아이들 상태에선 그런 건 있는데, 미션이 너무나 지금 좋아가지고
이게 5단의 옛날 미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웬만한 요즘에 나오는 트윈 클러치 차들보다도 더 좋을 정도로, 그 차주가 지금 댐퍼를 바꿨다라고 했는데 사실 댐퍼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안 들고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달려볼게요. 달려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일단은 앞바퀴 쪽에 맥퍼슨 스트럿이 앞뒤 모두 다 볼 방식이 아닌 롤 방식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굉장히 스포티하고요. 뒷바퀴의 서스펜션도 굉장히 이 시대의 차치고는 굉장히 치밀하고 스포츠성 있게 되어 있는데, SUV에 저런 거를 넣는 이유가 뭘까? 이 차는 미국에서 판매할 때 오프로드를 가라고 만든 차가 아니잖아요. 미국의 아줌마들, 출퇴근을 하는 도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셀러리맨들을 위해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도심에 가장 적합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형하고도 잘 맞는 거죠. 뭐 이런 차 타고 누가 뭐 오프로드 가겠습니까? 그래서 도심하고 되게 잘 맞고, 이런 데 갈 때 보면 서스펜션의 움직임에서 도로의 이 느낌을 다 읽어내요. 그만큼 서스펜션과 댐퍼 스프링을 굉장히 정직하게 해놨고, 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우리나라 SUV들처럼 뭉숭뭉숭하게 이렇게 하면서 푹 주저앉고 이런 느낌이 거의 없고요. 움직임의 범위가 굉장히 정확하게 탁탁, 완전히 2D 3D가 아니라, 얘는 사실 서스펜션이 3D로 움직이질 않아요. 굉장히 움직임의 범위가 수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의 범위에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둔탁한 느낌이 나고요. 이렇게 생긴 건 약간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막상 운전해보면 차의 움직임은 굉장히 딱딱 각지게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속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늘따라 유난히 커피가 맛있네요. 리저브 커피라서 좀 비싼 거라 그러지 맛있네요. 자, 쓰고 있는 노사장의 선글라스가 멋있다고요.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보스몰에 들어오시면 메트로시티와 칸골 선글라스가 아주 좋은 금액에, 굉장히 가벼운 라이트한 금액에 여러분들이 멋을 낼 수 있게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노사장이 주머니를 생각해서 만든 입점시킨 선글라스죠. 굉장히 좋습니다. 선글라스가 기능성이 뛰어나면서 가성비가 끝내주는 거죠. 노보스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1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보면 굉장히 엔진과 미션이 괜찮고요. 이 코너링을 했을 때 이 느낌, 이거 벌써 이게 횡지가 세게 오나 봐요. 물건들이 막 움직이네. 코너링을 했을 때 이 당시에 산타페나 소렌토, 투싼에서는 도저히 흉내를 낼 수 없는 코너링이 가능합니다. 앞에 아우디 A7이 가는데 A7이 지금 긴장을 해야 될 정도로 이 차의 코너링의 수준은 가히 우리나라 E급 SUV들은 넘볼 수 없는, 지금 뒤에서 X3가 따라오고 있는데 X3 운전자가 미끄러짐이 이게 싹 쏠렸을 때는 차가 롤러 안 가고 쫙 서스펜션의 세팅이 버티게끔, 뒤에 X3가 야시를 먹었네요. 놀래가지고 나를 못 따라와. 이 13, 14년 된 이 차를 못 따라올 정도로 지금 이 차의 어떤 이 서스펜션의 움직임, 그 다음에 노사장의 과격한 드라이빙 끝장나는 거죠. SUV를 싼 값에 사서 나는 달리고 싶다, CRV만한 차가 없는 거죠. 얘가 VTEC 엔진 같은 경우는 마력형 엔진인데, 이 iVTEC 같은 경우는 은은하게 토크를 잘 끌어내기 때문에 순발력의 토크와 마력은 나오진 않는데, 달리다 보면 그래도 두터운 토크가 계속 연결이 돼 갖고 잘 세팅된 미션과 함께 가속은 충분하게 당겨주거든요. 근데 이 엔진이 생각보다 연비는 좋지 않네요. 이 당시에 물론 뭐 가솔린의 2.4니까 연비가 좋다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겠지만, 쭉 달려보면 기름이 그래도 솔찬히 먹네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기름을 좀 먹는 편이고, 달렸을 때 경쾌해요. 브레이크 밟았을 때 2연식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틀어지려고 하는데 딱 잡아. 얘가 도크 팩터링이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약간 차가 움찔움찔하는데 그래도 싹 흐트러지진 않고요. 기술의 혼다답게, 그 다음에 앞바퀴 서스펜션이 롤 방식의 두 개를 잡고 있어서
앞쪽에서 차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능력은 꽤 출중하네요. 와, 2008년식의 이 소형급 SUV가 이 정도의 성능을 낸다는 게 대단하네요. 껴들기하고 딱 쳤을 때 롤 제어 존니 끈적끈적합니다. 혼다 차들은 기술의 혼다답게 달리는 거에서는 이 혼다 소이치로가 F1까지 직접 가서 자기가 차 타고 막 서킷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보통 인간이 아니거든요. 달릴 때 보면 얘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약간 낮은 속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능동형 댐퍼 같은 느낌으로 그 벤츠가 예전에 썼던 이거를 자기유동식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게 과격한 움직임이 아닐 때는 댐퍼가 그대로 움직이는데, 좀 과격하게 움직이면 댐퍼가 좀 뻑뻑하게 움직이는 자기유동성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벤츠가 옛날에 일반 댐퍼에 그런 것들을 썼거든요. 전자 댐퍼 말고. 얘가 꼭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살살 움직일 때는 코너를 이렇게 차선 변경해서 이렇게 하면 웅청웅청한데, 근데도 딱 잡는 느낌이 일반 차랑 완전 다르고요. 빠르게 움직여서 잡을 때는 탁탁 끊어주는 게, 얘는 절도 있게 어떤 이 혼다의 기술진들이 군무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절도 있게 차를 움직이는 게 좋아하는데, 혼다가 후륜차가 완전히 고성능의 그거 NXX 같은 거 말고는 거의 후륜차가 없거든요. 근데 얘네는 전륜을 만들면서도 굉장히 절도 있고 깔끔하게 움직이는 차를 잘 만드는 것 같고요. 지금 쭉 달릴 때 이 차는 현재 허브 베어링 아니면은 타이어에 편마모가 살짝 있는 것으로 약간 웅웅거리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느낌 되게 좋네요. 이 웅웅거리는 느낌은 허브 베어링이 이 키로수 정도 되면 이제 마모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이어에 편마모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차주분이 댐퍼를 바꿨다라고 하니까 얼라이 세팅을 보면서 타이어에 편마모가 살짝 있을 수도 있는데, 혼다 차들은요, 이 차도 지금 타이어가 미쉐린에 조금 그래도 차급에 비해서는 약간 좋은 타이어가 들어간 걸로 제가 얼핏 봤는데, 혼다 CR-V나 어코드 같은 거는 타이어를 약간 그 딱딱한 거보다는 약간 좀 빨리 닳더라도 조금 고급의 타이어를 넣게 되면 엄청 끈적끈적하면서 좋은 승차감을 느끼게 돼요. 얘도 현재 그런 느낌이라서, 타이어가 얘가 이제 싸구려가 들어가면 완전히 싼마이의 그 승차감인데, 얘는 그래도 타이어 바를 조금 받고 있고요. 달릴 때 느낌 되게 좋네요. 그리고 계기판이 2008년식 차치고는 계기판이 되게 좋아요. 계기판의 판독성이 엄청 좋고요. 가운데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차량 정보도 되게 좋고, 이 RPM 게이지하고 속도 게이지의 숫자가 정확한 크기로 운전자한테 어떤 이 판독성을 되게 좋게 해주고, 근데 자꾸만 연료 게이지에 눈이 가네요. 자, 그러면 이런 500만원에서 800만원에 살 수 있는 이 CR-V를 노사장님 그럼 바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차가 그렇게 좋으면 내가 지금 당장 살라니까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혼다, 특히나 일본 차들 중에 이 렉서스하고 혼다는 부품이 비싸기로 유명해요. 그리고 얘네는 부품을 별도로 마카대사 일반적인 이 시장에서 애프터마켓이 막 유통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혼다 이 정책적으로 유통 과정을 꼭 그 메인 통제센터를 거쳐서 유통되게끔 하는 희한한 시스템을 얘네가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하더라도 서스펜션의 계통의 부품값이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댐퍼도 비싸서, 얘가 지금 댐퍼 4개를 튜닝 댐퍼가 아닌 일반적인 댐퍼하고 앞에 스트럿 암하고 뒤에 거 암 2개 정도를 바꾸고 할 때 링크만 바꿔도 2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것도 싸게 했을 때. 제가 알아봤는데 싸게 했을 때도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또 희한하게 미션 오일, 엔진 오일 같은 뭐 벨트류나 이런 것들은 또 안 비싸요. 그런 것들은 애프터 마켓에서 많은 비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서스펜션 암들은 이군 업체들이 잘 만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식류라든가 서스펜션에 관련된 것들만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사실 크게 돈이 안 들거든요. 우리나라 차하고 비교해서 큰 돈이 안 드는데, 서스펜션이나 댐퍼나 이런 것들에서는 BMW 3 시리즈나 5 시리즈보다도 얘가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 금액을 주고 3 시리즈 중고차를 사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차를 중고차로 사려는 분이 알아봤는데 전차주가 댐퍼라든가 서스펜션의 암을 한 4개 정도를 바꿨다 왔다, 바꾼 지 한 5만 킬로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거는 사도 돼요. 개꿀이 되는 거죠. 근데 전차주나 차고 이력을 봤을 때 서스펜션들을 안 바꿨다, 이 차는 스포츠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압류나 댐퍼가 13, 14만 킬로 정도 되면 거의 수명을 다한다고 봐야 돼요. 물론 다른 차들도 10만 넘으면 어느 정도 마테인가 가는데 이 혼다 차들은 특히나 뻑뻑하게 움직이게 돼 있는 세팅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만이 넘으면 서스펜션류나 댐퍼는 무조건 마테인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럼 차주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아이쿠야 하고 머리를 잡으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빠져. 어떻게 돼? 그래서 준비했다. 내가 차주분한테, 이 차주분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벤티 샴푸 그짱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성분들이 머릿결에 힘을 주고 머리가 잘 안 빠요. 물론 머리가 뚜껑이 날아가신 분들은 다른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아직까지 뚜껑이 다 날아가진 않는데 뚜껑이 날아갈 증세가 보인다는 분들이 벤티 샴푸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무슨 졸 성분이 두피의 간지러움을 억제시키는데도 굉장히, 노사장이 사실 이 두피 간지러움이 좀 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벤티 샴푸를 쓰고는 머리를 잘 안 긁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모트라인 때나 노브스 초창기 때 보면 리뷰하면서 머리를 자주 긁었어요. 지금은 머리를 안 긁어요. 벤티 샴푸 덕분인 거죠. 이 혼다나 렉서스는 중고로 사면 너무나 덧없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미국 애들이 이 차를 살살 타면서 뭐 20만 마일 탈 때까지 딱히 돈이 안 들었다, 걔네들이 험하게 안 타고 출퇴근만 하는 애들은 암들이 살짝 나가도 걔네들은 신경을 안 쓰니까 그냥 타는 애들은 겉벨트류라든가 아니면 오일류나 이런 것들만 갈고 타면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든다고 하는 이유가 잘 안 망가지거든. 근데 우리나라 같은 환경이나 이 차의 어떤 성능을 끌어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 하체 쪽을 손을 봐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신경 쓰고 이 차를 산다라고 하면, 이 차는 사실 SUV인데도 안전하게 탈 수 있고 어느 정도 성능도 내면서 사륜의 성능도 괜찮고 주행성도 좋아서, 저는 이 차는 적극적으로 중고 좋은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만하다고 봐요. 부품값은 잘 알아보셔야 되는 거. 자, CRV 3세대 이 정도면 노사장이 가벼운 혼다의 역사와 함께, CRV의 역사와 함께 어떤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관점까지 본다라고 하면 꽤 괜찮은 리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리뷰 대한민국에서 노사장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요런 급의 차들, 노사장님 이 차도 꼭 리뷰해줘야 돼요. 이 차도 중고시장에서 관심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나가는 제 거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스케줄 잡아서 지금 이 차처럼 정확하게 수리비라든가 이 차가 내는 그 당시의 성능과 지금 샀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섞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시 오늘 저녁 라이브에 의해 현재 이번 주 진행하는 아우디 A8 리뷰에 다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루몽골 인더스트리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외장도 살짝 긁고, 물론 우리 박민성 PD하고 같이 만나서도 하는데, 이거는 죽은 고차 알아가기라서 제가 가볍게 하는 거니까. 2008년식 혼다 CRV고요. 차주는 이 차를 2010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아버지가 타고 본인이 타고 해서 이제 10만 킬로 이상을 탔다라고 하는데, 이게 2016년도에 처음 이 세상에 2006년도에 세상에 처음 나왔으니까 지금 1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뭐 안 좋다, 뭐 처진다라고 볼 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CRV의 가장 큰 매력은 단단하게 생겼고, 1세대, 2세대, 얘가 지금 3세대인데 3세대에 와서
전체 길이가 좀 줄고 높이가 낮아지면서 넓이가 넓어져 가지고 무게중심도 낮아지고 차가 굉장히 안전적으로 좋아졌어요. 차주분이 좀 이것저것 만져가지고 시트 카바를 씌우고 해서 지금 2008년식인 거 치고는 차주분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무겐 스타일, 혼다의 튜닝 버전인 무겐 타입도 R이나 뭐 인테그랄 이런 애들이 강력한 엔진으로 나왔던 고성능 버전, 그런 차들처럼 이렇게 실내를 이쁘게 꾸며놨고요. 의자 생각보다 탄탄하고 괜찮고, 뒷자리 의자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넓고요. 바닥도 평평하니, 사륜인데도 불구하고 바닥도 평평하게 잘 돼 있어요. 엔진의 위치도 상당히 낮게 돼 있죠. 그래서 무게중심 자체는 되게 낮게 잘 돼 있다. 그리고 이 iVTEC 엔진이 일반 VTEC 엔진하고 많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주행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 이 차는 지금 뭐 2008년도 출시해서 지금까지 13년이 넘었고 주행거리가 한 17만 가까이 되니까 뭐 크게 정비비가 들어간 건 없다라고 하는데, 엔진 상태가 뭐 그냥 괜찮죠. 차 가격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